네, 안녕하십니까. 퀀트와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7시 25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조금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 토요일부터 계속해가지고 시장은 이제 하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켜오던 매수 추세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하방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매도 추세 라인 그었을 때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매도 추세 라인 그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매도 추세 라인은 이렇게 요 고점과 요 고점을 이은 매도 추세 라인이 그을 수 있겠고, 근데 요 고점과 요 고점 이었을 때도 여기에 정확하게 걸리면서 다시 하방으로 턴을 했고, 이번에는 여기까지도 오지는 못하고 다시 꺾여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매도 추세 라인 조금 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었을 때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었을 때도 보시면 요 매도 추세, 매도 그 고점과 요 고점이 이어지면서 그어진 매도 추세 라인을 따라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 고점과 요 고점을 이은 매도 추세를 딱 그었을 때 여기에 딱 걸리고 바로 매도가 다시 나오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매수 추세 라인을 12월 1일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만들어 온 요 매수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돌파했을 때 새로운 매도 추세 라인을 그었고, 그렇게 그었더니 다시 한번 걸리면서 시장은 거꾸로 졌고 지금의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요 매도 추세 라인, 즉 한 1010포인트를 돌파하는 이게 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매도 추세 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비중을 조절하거나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똑같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인 매도 추세 라인 안에 갇혀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매도 추세 라인을 또 그었을 때 맥을 못 추고 이제 맞고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큰 매도 추세 라인 그었을 때 아직 여기 고점 근처까지 오지도 못한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난 11월 30일부터 이렇게 상승을 이어오면서 만든 매수 추세 라인을 이제 하방 돌파했고, 그리고 그 매수 추세 라인을 또 실패하면서 이제 하방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매수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었지 않습니까?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매수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었는데, 이렇게 매수 추세 라인을 그었는데 요 날에 매수 추세 라인 하방을 돌파하는 십자 도지가 나왔고, 그리고 12월 13일에 올리는 듯 하지만 결국은 요 매수 추세 라인에 매수 추세 라인이 저항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방으로 보고 있고요. 2900, 3050 박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2900 라인이 좀 지지가 되는 듯한 모양이긴 해요. 2900 라인이 한 방, 두 방, 그리고 거의 세 방 지지가 되면서 좀 다지고 가는 모양이기도 한데, 진정한 상승은 이렇게 매도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부터 이제 나온다는 것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지난주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이제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저의 기준에서 오늘 벗어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종목을 보는 기준은 굉장히 좀 단순해요. 약간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화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전 직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중에 장을 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저는 그 가격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장중의 노이즈는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굉장히 좀 많은 테크닉들을, 혹은 이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좀 테크닉, 뭐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매매 방식이라고 해두죠. 매매 방식을 많이 이제 다듬었는데, 우선 넷게임즈 같은 경우 12월 17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았어요. 근데 12월 20일 월요일에 어떤 모양이 나왔어야 되냐면은, 이 12월 17일 날 만든 종가를, 즉 이 상한가 23,000원을 지키는 흐름이 나왔어야 돼. 지키면서 종가를 형성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밑으로 빠질 가능성, 물론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먹을 구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어디서 잡아야 될지도 뭔가 기준이 모호하다 라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뭐 지금 60분봉 선에서 보시면 아직 추세 라인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예측을 한다면 뭐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막 빠졌다가 18,000원까지 빠졌다가 빠바박 다시 올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매물대 라인 보고 뭐 이런 데서 지지 받고 튕겨서 올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일단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제가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시가와 종가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이상 넷게임즈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보류를 할 텐데, 한 2, 3일 내에 다시 23,000원 회복하지 않으면은 저는 희망이 없다 보고, 요거는 일단 관중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할 텐데가 아니라 관중에서 그냥 지울게요. 자, 칩셋미디어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12월 8일에 종가 기준으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검색식이 포착이 됐고, 플러스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9일에 12월 8일의 종가를 어쨌든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12월 12일 날 급락이 나왔다. 이 12월 8일의 종가, 검색일의 종가를 깨거나 종가를 터치하는 급락이 나오면서 시그널이 떴다. 요거는 그냥 매집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21,000원에 진입을 했어야 돼. 21,000원에 진입을 하면 그 다음날 15% 구간 나오고, 보통 저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 한 8%에서 10% 정도 청산 구간이 나온다고 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냥 8% 혹은 10% 구간에서 빠빠빠 걸어놓거나, 아니면 그냥 아싸리 양봉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12월 13일에 청산을 해야 되거나, 왜냐면은 진입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10% 막 15% 나오는 종목이 며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챙겨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건 챙겨야 되고, 여기서 안 챙겼으면 그 다음날 12월 14일에 연속 양봉이 안 뜬다? 그럼 이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물 소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를 하더라도 이거는 수익이라고요. 그리고 이때 정리 못했더라도 12월 15일에 또 기회를 줘서 나오면 됐고, 그 다음에 12월 16일에는 여기도 많이 떴어요. 심지어 여기 12월 16일은 12월 13일보다 더 올랐단 말이야. 고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고요. 이렇게 계속 이제 4, 5봉 동안 4, 5봉 동안 매물 소화를 했으면은 대충 이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정리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어제 지금 7% 마이너스 7%짜리 이제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 12월 10일에 샀다면, 12월 10일 종가로 탔다면 그렇게 지금 손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칩셋 미디어는, 칩셋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 주식은 이게 머니 매니지먼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머니 매니지먼트랑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런 데서 사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저점에서, 그러니까 오를 만한 주식에 단기 저점을 형성할 때 물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평단을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어제 같은 날 개 털립니다, 진짜. NHN박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10일 검색시계 떴고, 그 다음에 12월 13일 검색일 종가를 지켜줬고, 그 다음에
이날 12월 16일 시그널이 떴고 종가로 탔으면 그 다음날 21% 이제 상승 구간이 나오는데, 자 문제는 이제 어제도 좀 많이 빠졌다는 건데 어제도 시그널 하나 더 떴어요. 그럼 요거는 만약에 어제 그 12월 17일 날 청산을 못했다면은 이렇게 한번 더 2차 진입을 해가지고 평단을 좀 낮출 필요가 있죠. 자, 평단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자, 저는 보통 3차까지 진입을 하고 3차까지 진입을 했을 때 그래도 먹을 구간은 나온다 라고 통계라는 통계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답이나 진리는 없습니다. 주식의 절대적인 진리와 답은 없다고요. 모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신만의 매매 스킬을 이제 찾아가야 돼요. 남 탓하면 안 돼. 절대 누군가가 리딩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리딩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절대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리딩을 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NHN 벅스 같은 경우는 자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상승 파동 같은 경우도 한 파동 나왔고 두 파동 나왔고 세 파동째인데, 세 파동째에도 먹을 구간은 나온다 라는 것을 이제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벤트 드리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이제 캔들 카운팅을 하는데 검색일로부터 10일입니다. 12월 8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자, 칩셋미디어는 아직 살아있죠. NHN 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캔들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을 유지할 거고, NHN 벅스 같은 경우는 어제 진입 타점이었어요. 자, 알로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조건에 부합을 하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한번 탔고 여기서 한번 탔고 여기서 한번 탔죠. 그리고 이제 상승을 이제 기다리는 것인데, 마지노선은 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요 상한가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한가가 요 아래로 깨지거나 하면은 이건 손절을 고려해보거나 해야 되죠. 저는 이제 21선 찍고 반등하는 케이스였으면 좋겠는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매집 시그널과 두 번째 매집 시그널이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중 조절을 뭐 1분할, 2분할로 들어갈 게 아니라 뭐 1분할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해서 평단을 무리하지 않게 잘 맞춰놔야 됩니다. 머니 매니지먼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어제 마이너스 11%짜리 하락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진입자리가 아니에요. 왜냐? 자, 여기 매집 시그널을 뜨긴 했지만 요 검색일 12월 13일 종가를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2월 13일 종가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요게 이렇게 뚫리면서 만드는 매집 시그널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때 종가가 자리예요. 즉 그러면 21선이랑도 좀 맞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매집 시그널 나왔지만 마이너스 11%짜리 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자리는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차 매수는 아직 안 왔어요. 일동제약도 아직 멀었죠. 일동제약 굉장히 큰 volatility, 큰 변폭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아직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저가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갔다 막 오락가락 하는데 기다리면 되고, 하이비전 시스템 어제 큰 폭이 나왔지만 아직 진입자리 아니고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